자, 우리 지리부터는 마이치즈라고 해서 결정체 대신에 지도에서 위치 찾는 연습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재유 종합 과목에는 최소 한 문제에서 두 문제씩 위치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전 세계가 범위이고요. 근데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은 힘드니까 지역별로, 대륙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를 보게 될 건데, 자, 우리 먼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의 위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는 반도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 국가가 있는데 섬나라 국가. 자, 우리 먼저 인도차이나 반도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따라오시면 되고, 자, 인도차이나 반도는 어딨냐면은 우리 세계사에서 많이 봤는데, 자, 여기가 인도차이나 반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밑에 또 삐져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긴 또 다른 반도고요. 자, 여기까지가 인도차이나 반도예요.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레이 반도를 볼 건데, 말레이 반도는 인도차이나 반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삐져나온 부분이 말레이 반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 밑에 말레이 반도가 있는 형태. 자, 그 다음에 도서 국가들을 볼 건데, 그 밑에 있는 모든 섬나라 국가들을 이제 총칭하는 표현으로서 도서국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섬나라 국가들은 대륙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국가들을 볼 건데,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 됩니다. 자, 먼저 미얀마의 위치 볼게요. 자, 미얀마는 맨 왼쪽에, 자, 여기가 1. 미얀마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태국 보겠습니다. 태국은 그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되는데 2. 근데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차이나 반도에도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에도 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오스 볼게요. 3. 라오스는 태국 위에 있는 이 나라에 해당이 되고요. 라오스 3. 자, 그 다음에 캄보디아 보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라오스 밑에 있는 이 나라가 됩니다. 4. 자, 그 다음에 베트남 볼 건데, 베트남은 맨 오른쪽에 있는 길쭉한 나라인데, 자리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밖으로 빼서 5 써줄게요. 1, 2, 3, 4, 5. 자, 이렇게 해서 인도차이나 반도에 붙어있는 나라들을 봤고,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에 있는 나라들을 볼게요. 자, 먼저 말레이시아 볼 건데, 말레이시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에도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부에도 나라가 있습니다. 자, 말레이시아는 일단은 이 지역이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에 6 써볼 건데, 말레이시아 6. 근데 그 옆에 있는 섬에도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반 쪼개져 있죠. 그 윗부분, 북부 지역이 말레이시아가 되는데, 자, 여기 6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W 지역은 피해 가셔야 되는데, 거기도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 볼 건데,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의 끝단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레이 반도의 끝 지점에 나라가 있는데, 작으니까 밖으로 빼서 7 써줄게요. 싱가포르. 자, 그 다음엔 도서 국가들 볼게요. 우리 브루나이부터 볼 건데, 브루나이는 말레이시아하고 땅을 같이 씁니다. 브루나이는 여기에 있는 이제 W자 모양으로 생긴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 밖으로 빼서 자리가 좁으니까 8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브루나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필리핀 볼 건데, 필리핀은 섬나라입니다. 필리핀은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섬나라가 되는데, 자, 여기가 전부 다 필리핀이 되고요. 9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필리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볼 건데, 자, 인도네시아는 표시 안 한 밑에 있는 짜잘한 섬들이 다 인도네시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섬들만 표시해 볼게요. 자, 인도네시아는 우선 맨 왼쪽에 있는 이 섬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랑 섬을 같이 쓰는데, 자, 여기도 인도네시아고요. 여기도 10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짜잘한 섬들도 다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자, 여기 섬 반쪽을 또 나눠 쓰게 되는데, 왼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역이 인도네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네시아 땅이 다 전부 다 인도네시아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쪽은 또 다른 나라가 되는데, 나중에 같이 볼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동티모르 볼 건데, 동티모르는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땅을 공유하는데, 여기 반달 돌칼처럼 생긴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오른쪽 지역, 그래서 동쪽에 있는 티모르다라는 뜻인데, 여기가 동티모르가 됩니다. 자, 밖으로 빼서 11 써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동남아시아를 이루는 11개의 국가들을 다 보게 된 건데, 자, 한 번에 외우려고 하면 힘드니까 반도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섬나라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외우면은 금방 외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어서 동남아시아 수도를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수도의 위치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도를 다 써두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참고용으로 그냥 넣어둔 거고요. 자, 몇 가지 수도들의 위치만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미얀마 수도가 네피도인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태국의 수도 방콕의 위치는 좀 알아둘 겁니다. 자, 태국은 여기에 있는데, 태국에 여기 네모나게 생긴 지점이 있습니다. 이 일대가 방콕인데, 자, 여기에 A, 방콕 한번 써볼게요. 방콕은 시험 문제에 등장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라오스 수도가 비엔티안이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수도가 프놈펜인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하노이는 우리 세계사에서도 등장했는데, 북쪽에 있어야겠죠. 북베트남의 수도였기 때문에. 자, 하노이는, 자, 여기 북쪽에 이 지점쯤에 B 그려두시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되는데, 무조건 북쪽에 있어야 됩니다. 베트남에. 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볼 건데, 자, 아까 말레이시아는 반도에 있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섬에 있는 지역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수도는 반도에 있습니다. 어딨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 일대, 인도네시아와 좀 가까운 지역쯤에 대략적으로 C 이렇게 그려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도의 수도가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수도는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워낙에 나라도 작기 때문에 위치를 찾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루나이의 수도는 반다르스리브 가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수도명인데, 브루나이도 이제 위치가 이제 지역이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수도의 위치를 찾는 게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는 볼 건데,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도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제일 큰 섬에 마닐라 대략적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D 표시해 주겠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수도가. 자,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볼 건데, 자,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원래 수도가 자카르타였는데, 지금 누산타라로 수도가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 바뀌게 되는데, 원래 자카르타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길다란 섬이 있죠. 길다란 섬의 왼쪽 지점쯤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위쪽에 있는 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산타라는 어디냐면은, 이 일대에 있습니다. 이 일대. 그래서 위쪽에 있는 섬에 대략적으로 이 오른쪽 지점에 이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동해요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섬이 달라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동티모르 수도 딜리인데, 뭐 동티모르도 워낙에 작은 나라이다 보니까 위치를 찾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수도 이름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남아시아 주요 바다들을 볼 건데, 교과서에 등장한 적이 있는 곳들만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남중국해 볼 건데, 중국의 밑에 있으면 남중국해겠죠. 자, 여기가 중국이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밑에 대략적으로 이 지점쯤에 A 써줄게요. 남중국해. 자, 그 다음에 자와해 볼 건데, 자와해는, 자,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 일대가 자와해이고, B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말라카 해협 볼 건데, 말라카 해협은 당연히 말레이시아 있는 곳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사이에 이 부분이 C, 말라카 해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바다의 명칭을 다 알 필요는 없고, 교과서에 등장한 적이 있는 주요한 세 군데만 같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어서 남아시아 국가들을 볼게요. 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 기준으로 왼쪽에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아프가니스탄 볼 건데, 아프가니스탄은 맨 왼쪽에 있는 이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1. 자, 그 다음에 파키스탄 볼게요.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오른편에 있는 나라가 되고요. 2. 자, 그 다음에 인도 보겠습니다. 인도는 제일 큰 나라여야겠죠. 한가운데에 있는 나라가 3, 인도. 자, 그 다음에 네팔 볼게요. 네팔은 인도의 오른편에 있는 길쭉한 이 나라가 되는데, 자, 네팔 위로 빼서 4. 자, 그 다음에 부탄 볼게요. 부탄은 네팔의 오른편에 있게 되는데 작은 나라입니다. 자, 여기가 부탄 5. 여기가 부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이 그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작은 나라가 방글라데시가 됩니다. 자, 여기 강이 그려져 있긴 한데, 지금 당장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딥러닝 가서 강의 위치를 다시 볼 거고, 그냥 참고용으로 사진을 가져온 것 뿐이고요. 자, 방글라데시도 작은 나라이다 보니까 밖으로 빼서 6
써줄게요. 방글라데시. 자, 그 다음에 몰디브 볼 건데, 몰디브는 섬나라입니다. 자, 여기 옆에 점점점점으로 표시된 나라인데, 자, 여기가 몰디브 7이라고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스리랑카 볼 건데, 스리랑카는 인도의 오른편에 있는, 여기는 섬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도 밖으로 빼서 8 써줄게요. 스리랑카. 자, 그래서 남아시아를 구성하는 나라는 총 8개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인도를 기준으로 양 옆에 나라들이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남아시아 수도들을 볼게요. 먼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부터 볼 건데, 카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카불 표시 한번 해볼 건데, 자,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있으면은 한 이 일대에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A.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슬라마바드라고 해서 파키스탄의 수도 볼 건데, 파키스탄의 수도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일대에 그려주시면 되고, 자, 여기가 이슬라마바드 B, 파키스탄의 수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의 수도 뉴델리 볼 건데, 뉴델리도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완전 이 일대 북쪽은 아니고, 그보다 살짝 내려온 한 이 지점쯤에 뉴델리를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 인도의 수도 뉴델리 C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수도들이 다 북쪽에 몰려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볼 건데, 카트만두는 네팔의 오른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대쯤에 표시해 주시면 되고, 여기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D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탄의 수도는 팀부라고 하는데 나라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따로 표시는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는 시험 문제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이너한 내용이긴 한데, 자, 방글라데시는 땅 자체가 작기 때문에 우리 밖으로 빼서 표시해 볼 건데, 대략적으로 방글라데시의 가운데쯤에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쯤에 대략적으로 표시를 하고 밖으로 빼서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2 표시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몰디브의 수도는 말레이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 볼 건데, 콜롬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세계사에서 등장한 곳입니다. 자, 콜롬보는 스리랑카의 왼편에 대략적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 한 이 일대에 표시하면 되고요. 그래서 밖으로 빼서 F 콜롬보 표시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수도들 확인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내용이 별로 안 되니까 바다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인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바다와 왼쪽에 있는 바다가 있는데, 자, 우선은 아라비아해부터 볼게요. 인도 기준 왼쪽에 있는 바다가 아라비아해가 되고요. 여기가 아라비아해 A. 자, 그 다음에 인도 기준 오른쪽에 있는 바다가 벵골만 B가 됩니다. A and B. 자, 이렇게 해서 수도하고 바다, 남아시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동남아시아를 지나는 위선과 경선을 볼 건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10도 단위로 쪼개서 볼 건데 북이 20도, 북이 10도, 그 다음에 적도, 남이 10도, 그 다음에 동경 100도, 그 다음에 동경 110도부터 140도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자, 먼저 북이 20도가 지나는 지역들을 볼 건데, 자,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북이 20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인도차이나 반도의 북부를 지나서 바다 쪽으로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냥 확인만 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북위 20도는 대략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나요 라고 써보겠습니다. 북위 20도 옆에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써볼게요. 인도차이나 반도. 자, 그 다음에는 북위 10도를 볼 건데, 북위 10도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제가. 북위 10도는 말레이 반도쯤을 지나서 베트남 살짝 스치고, 그 다음에 필리핀 통과해서 바다 쪽으로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북위 10도는 대략적으로 말레이 반도를 지난다라고 해봅시다. 말레이 반도를 지나고요. 말레이 반도를 지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필리핀까지 지나요 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적도와 그 다음에 남이 10도를 같이 볼 건데 적도 먼저 볼게요. 적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인도네시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는 간당간당하게 안 거치고 또 인도네시아 지나고 하염없이 인도네시아를 지나죠. 자, 그 다음에 남이 10도 볼 건데 남이 10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통과를 하다가 인도네시아 살짝 거치고 그 다음에 동티모르
걸칠락 말락 하다가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우기 쉽게끔 그냥 대략적으로 적도와 남이 10도는 인도네시아를 지나요 라고 써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경선을 볼 건데 동경 100도하고 그 다음에 동경 110도부터 140도 나눠서 볼게요. 자, 동경 100도는 시험 문제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 자,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고 동경 100도는 자, 중국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인도차이나 반도 관통한 다음에 말레이 반도 지난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쭉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외우기 쉽게 퉁쳐서 뭐라고 쓸 거냐면은 두 반도를 지나요 라고 쓸 건데 인도차이나 하고요. 인도, 차이나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를 지나요 라고 써볼게요. 말레이 반도를 지나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도 지나긴 하지만은 외우기 쉽게.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동경 110도부터 140도는 한 번에 같이 볼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자, 110도는 여기 섬나라 지나죠. 섬나라 지나고 그 다음에 120도도 섬나라들 지나고 130도 섬나라 지나고 그 다음에 140도 섬나라 지나죠. 그래서 110부터 140은 퉁쳐서 뭐라고 쓸 거냐면은 도서부라고 써볼게요. 도서부. 반도 국가들은 안 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를 지나는 위성과 경선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면적을 좀 확인해 볼게요. 면적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오게 되는데, 자,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적인 기준을 제가 임의로 하나 설정을 해뒀어요. 한 칸 면적을 우리 기준으로 삼을 건데, 적도 기준 경선 10도 곱하기 위선 10도를 한 칸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네모 칸을 하나의 단위로 삼을 거고요. 그래서 깍두기 한 칸이라고 얘기하게 될 건데 자, 이것을 기준으로 각각의 국가들의 면적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따로 쓰진 않을 건데 약 1.5칸을 차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섬이 굉장히 많은데 합쳐 놓으면은 1.5칸 이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 0.5칸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미얀마랑 태국. 자, 그 다음에 약 0.3칸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약 0.2칸이 필리핀, 라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보통 한 칸을 넘는 나라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빼고 나머지는 한 칸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칸수는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끔 써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남아시아를 지나는 위선과 경선을 볼게요. 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3, 3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북위 10도, 20도, 30도, 그 다음에 동경 70, 80, 90 그래서 3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워볼 거냐면은 남아시아를 지나는 위선 경선은 북위 10도, 북위 20도, 북위 30도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다 인도를 기준으로 볼 겁니다. 자, 우선은 북위 10도가 지나는 지역 한번 볼 건데 쭉 그어볼게요. 자, 인도의 남부를 지나죠. 그래서 간단하게 인도 남부라고 써보겠습니다. 인도 남부를 지나요. 자, 네, 북위 20도 한번 볼게요. 북위 20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관통하죠. 인도의 한가운데를 지나기 때문에 북위 20도는 인도 중부라고 쓸게요. 인도 중부. 인도를 기준으로 외우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북위 30도 볼 건데, 자, 여기 한번 봤더니, 아프가니스탄도 지나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도 지나고, 그 다음에 네팔도 지나기는 하는데,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인도의 양 옆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냥 이제 퉁쳐서 인도 북부라고 쓰는 게 외우는 게 편합니다. 인도 북부를 지나요. 그래서 저 나라들이 인도의 북부 쪽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북위 30도가 어디 지나는지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경 70도 한번 볼 건데, 자, 동경 70도는 한번 볼게요. 인도를 기준으로 서쪽을 지나죠. 서쪽을 지나고 있고, 자, 동경 80도 같이 볼게요. 동경 80도는 인도를 또 관통하죠. 그 다음에 동경 90도는 인도의 동부 쪽을 지나게 되는데 이제 물론 방글라데시도 지나긴 하지만은 참고로 여기 이렇게 살짝 좁은 지역이 있죠. 이 지역까지도 사실은 인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70, 80, 90은 인도의 각각 서부, 중부, 동부를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퉁쳐서. 자, 그래서 70도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경 70도는 인도 서부를 지나고요. 인도 서부. 그 다음에 80도는 인도 중부를 지나고요. 인도 중부를 지나고. 그 다음에 동경 90도는 인도 동부를 지나요. 그래서 북위 20도와 그 다음에 동경 80도를 기준으로 이제 좌우로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인도가 한가운데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는 남아시아 국가의 면적들을 좀 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좀 필기를 해볼게요. 자, 인도는 시험 문제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면적과 관련해서 문제를 낼 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나라들을 냅니다. 자, 남아시아 인도가 약 3칸인데, 약 3칸. 자, 한번 써볼게요. 딱 봐도 크게 생겼죠? 약 3칸을 차지하는 나라가 인도이고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깍두기 한 칸을 기준으로 삼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상대적인 크기를 알기 쉽게끔. 자, 그 다음에 남아시아에서 약 한 칸을 차지하는 나라가 있는데 인도 바로 옆에 있는 파키스탄 써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이 약 깍두기 한 칸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반 칸 정도를 차지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써볼게요. 아프가니스탄. 자, 그래서 왼쪽으로 이제 순서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인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큰 나라가 파키스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지에 낼 거면 좀 큰 나라들을 내기 때문에 못해도 한 칸 이상의 나라들을 문제에 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문제풀이 해볼게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2020년 제2회 문제 14번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도시 마이애미는 대략 서경 80도에 위치하고 있대요. 서경 80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우리 물론 아직 플로리다주가 어디 있는지 마이애미가 어디에 있는지는 배우지 않았지만은 그거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서경 80도에 위치하고 있대요. 180도 반대편 경선이 지나는 부근에 위치한 도시로 적당한 것을 고르래요. 180도 반대편 경선이 지나는 부근에 위치한 도시. 자, 180도 반대편 경선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대척 경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대척 경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은 그려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을 쭉 긋고 반 갈라서 180도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양 끝에 0도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여기가 동경이겠죠. 동쪽으로 카운트하는 게 동경, 그 다음에 여기가 서경일 텐데 서쪽으로 카운트하는 게 서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서경 8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0도부터 출발하면은 80도 한 이쯤에 있을 거고 표시 한번 해볼게요. 80 웨스트. 그래서 서경 80도가 이쯤에 있고 180도 반대편 경선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180을 더해주면 되는데 자, 우선은 이 80부터 180 사이에 약 100도의 차이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100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80을 더 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80을 더 가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8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지점이 180도 반대편 경선일 텐데 자,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해야겠죠. 빼야 되니까. 그래서 180에서 80을 뺀 것이기 때문에 동경 100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서 풀어도 되고 시험장에서는 간단하게 공식을 외워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 건데 자, 밑에 대척 경선 공식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은 180도에서 마이너스 원래 경선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 경선을 빼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경 80도라고 했으니까 180에서 서경 80 빼면은 100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동서를 바꿔줘야 됩니다. 동서 바꾸기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서경 100도가 아니라 동경 100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동경 100도가 지나는 지역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데 자, 우선 대척 경선이 동경 100도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동경 100도는 우리가 아까 배우기로 어디를 지나냐라고 하면은 아까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차이나 반도와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레이 반도. 자, 그러면은 이 반도에 속해 있는 나라를 찾으면 되는데 방콕밖에 없죠. 그래서 방콕 한번 볼 건데 방콕은 태국의 수도이고요. 태국의 수도이고, 자, 나머지 나라들은 나머지 수도들은 이제 동남아시아가 아닌데, 자, 우선은 정답을 한번 찾아두고, 나머지 오답선지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그다드 볼 건데, 바그다드 아직 안 배우기는 했어요. 자, 바그다드는 이라크의 수도이고요. 이라크의 수도이며, 자, 바그다드는 대략적으로 동경 45도쯤이라고 써볼게요. 정확하게는 44이긴 하지만 외우기 쉽게. 이라크 수도이며 동경 45도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드니 볼 건데, 시드니는 호주의 수도는 아니고요. 호주의 도시라고 써볼게요. 호주의 도시. 자, 그래서 호주의 도시인데, 시드니는 대략적으로 동경 150도쯤이라고 해볼게요. 정확하게는 151도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 보겠습니다. 케이프타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인데, 남아공의 수도이고, 동경 20도쯤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나머지 바그다드, 시드니, 케이프타운에 관해서는 우리 나중에 이제 차례차례 배워나갈 건데 방콕의 위치를 찾는 것을 우리 한번 연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방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냥 지도를 던져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대척 경선을 찾아라 라는 스타일의 문제로 출제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한 문제만 풀어봤는데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 관해서는 문제가 수차례 출제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모든 기출을 다 풀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연습할 게 없기 때문에 일부러 오늘은 한 문제만 가져와 봤고 딥러닝에서도 다룰 소재들이 아직 남아있으며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가 다른 대륙과 접목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원에서 다시 한번 풀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문제만 풀어봤지만은 출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